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지난번 캐릭터 색상 기능 구현하기 편에서는 워낙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몇 군데서 나사가 빠진 듯이 버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놓친 몇 가지 버그를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실행해서 첫 번째 버그부터 본 다음 해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조작해보면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고 조작을 해보면 잘 움직이는군요. 네, 버그입니다. 설정창이 떠있을 때는 캐릭터가 안 움직여야 정상이겠죠? 수정하러 가봅시다. 물론 제 영상과 같이 작업을 진행해서 버그를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디버깅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앞에서 시연되는 버그의 영상을 보고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여 여러분들만의 해결책으로 버그를 해결해본 다음 제 영상의 해결책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럼 진짜 버그를 수정하러 가보죠. 게임룸 세팅 UI 스크립트를 찾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픈 함수를 만들어서 마이룸 플레이어에 등록되어 있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를 찾아서 isMoveable을 false로 변경한 다음 UI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UI를 닫을 때 isMoveable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부모 클래스인 settings UI에 이미 클로즈 함수가 구현되어 있으니 이것을 재정의해줘야 합니다. settings UI의 클로스 함수에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다시 게임룸 세팅스 UI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클로즈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주고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의 isMoveable을 true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룸 씬의 세팅스 오브젝트의 onClick 이벤트에 등록되어 있는 함수를 게임룸 세팅스 UI의 오픈 함수로 변경해줍니다. 다시 버그 테스트를 위해서 메인 메뉴 씬으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창을 띄우고 캐릭터 이동을 위한 조작을 해보면 캐릭터 이동이 막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그는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눌렀을 때 높은 확률로 캐릭터가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된 상태로 커스터마이즈 UI가 뜨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커스터마이즈 UI가 떴을 때는 캐릭터는 가만히 서 있을 테니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서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야겠죠. 게임을 중단시키고 이번에는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를 찾아서 엽니다. 그러면 상단에 isMoveable 변수가 보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값이 false로 변경될 때 애니메이터의 isMove 파라미터를 false로 변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sMoveable 변수를 private로 변경해서 외부에서는 호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대문자 i로 시작하는 isMoveable을 만들어서 getSet을 활용하는 프로퍼티로 만든 다음 get에서는 isMoveable 변수를 반환하게 만들고 set에서는 받아온 밸류 값이 false일 때만 애니메이터의 isMoveable을 false로 변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밸류 값은 isMoveable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퍼티 내부를 제외하고 변수 isMoveable을 호출하는 모든 곳의 코드를 프로퍼티 isMoveable을 통해서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면 커스터마이즈 UI를 켜고 나면 아까 전처럼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을 빌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된 게임을 실행하고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접속할 때마다 커스터마이즈 UI를 켜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방장을 제외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접속한 플레이어의 색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 클라이언트가 방에서 나가면 그 플레이어가 선택했던 색상도 선택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엽니다. 이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접속했을 때 서버 역할을 겸하는 호스트에서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를 생성하면서 플레이어의 기본 색상을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색은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set player color hook 함수를 통해서 통지받아서 UI에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훅을 통해서 통지받아서 업데이트하는데 왜 몇몇 클라이언트에서는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복잡한 멀티스레딩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거의 코드를 작성한 대로 호출 순서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버에서 보낸 신호가 클라이언트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호출 순서를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컬러 버튼 함수를 보면 어몽어스 룸 매니저의 룸 슬롯에 등록된 룸 플레이어를 찾아서 색상 버튼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룸 매니저의 룸 슬롯에 룸 플레이어가 등록되는 시점은 룸 플레이어의 스타트 함수가 실행될 때인데, 서버에서는 이 룸 슬롯 등록과 플레이어 컬러 변경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새로 생성된 플레이어가 룸 슬롯에 등록되기 전에 업데이트 컬러 버튼 함수가 호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업데이트 컬러 버튼 함수처럼 버튼 전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보다 받아온 컬러 값으로 필요한 버튼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즈 UI 스크립트로 가서 업데이트 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받은 컬러 값의 버튼만 비활성화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의 set 플레이어 컬러 훅 함수로 가서 업데이트 컬러 버튼 함수 대신 업데이트 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플레이어가 접속을 종료했을 때 버튼 선택을 해제할 차례입니다. 업데이트 언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받은 컬러 값에 해당하는 버튼을 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때 업데이트 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와 업데이트 언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합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두 함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업데이트 언셀렉트 컬러 버튼 함수는 플레이어가 방을 나가면서 플레이어의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호출될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의 onDestroy 함수에서 호출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빌드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방을 만들고 커스터마이즈 UI를 띄운 채로 차례대로 접속시키면 정상적으로 버튼이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방에서 나가면 나간 플레이어의 색상 버튼도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볼 버그는 플레이어가 5명 이상 접속해서 반대편 의자에서 캐릭터가 스폰될 때 새로운 캐릭터가 의자에 앉은 방향으로 생성되지 않는 버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클래스의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를 보면 캐릭터를 생성할 때 캐릭터가 생성될 위치만 가져오고 캐릭터가 바라볼 방향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생성되는 의자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폰 포지션 스크립트를 엽니다.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 중에 인덱스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캐릭터가 몇 번째 의자에서 소환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인덱스는 외부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가져오기만 할 수 있는 get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스폰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함수로 돌아가서 스폰 포지션의 인덱스를 구해서 새로 생성되는 캐릭터의 방향을 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자리에서 생성되는 캐릭터들이 의자 방향에 맞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대기실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버그들을 고쳐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